안녕하십니까, 개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인천 논현 저희 인천 원탑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이룩스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 하이룩스가 되게 유행인데 거기서 6번째 섹션 로잉이 엄청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 타는 그런 섹션인데, 그때 전문가 조정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조정 전 국가대표 유튜버 남빅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빅토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로잉입니다. 제가 또 로잉 국가대표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5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요새 이렇게 하이록스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제 전문적인 이 로잉이 이 전국적으로 아니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핫해져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또 이 비인기 종목에 서러움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또 인기도 많아지고 이런 컨텐츠도 찍을 수 있게 돼서 예. 제가 또 13년 동안 했던 종목이 제가 또 교육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니까 예.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컨텐츠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개주수님께서 어떻게 로잉을 타는지 먼저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네. 로잉을 하시던 대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체결을 끝까지 한 상태에서 스트로크 세 번만 더 떠볼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신 구력이 있어서 뭐 자세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다시 한번 신발을 한번 올려보시죠. 네. 좀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좀 예,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잉은 힘을 쓰는 첫 번째 구간이 바로 이 발판 스트레처인데요. 이 스트레처를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높이가 높고 낮음에 있어서 힘을 쓰는 포인트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우선 쉽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 높이가 구멍이 많을수록 발이 작은 사람이 구멍을 좀 많이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발이 큰 사람일수록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수님 신발 사이즈 몇 정도 신으시나요? 280 정도 280이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조금 큰 편에 좀 속하고요. 지금 이 스트랩이 완전 이 발목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예. 이 스트랩이 발목과 가까울수록 앞으로 나갈 때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280 기준으로 이 지금 구멍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멍을 조금 아래로 내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한 2칸 정도 좀 과감하게 좀 정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체결을 했을 때 네. 자, 지금 아까 보시면 이 발목 근처에 있던 스트랩이 상대적으로 발등까지 위치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뭐 별다르게 바뀐 건 없지만 똑같이 한번 타보실게요. 예.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 상대적으로 뒤꿈치가 더 많이 들리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유연도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처 발판이 힘의 원포인트,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사용되는 힘점이기 때문에 이 발목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상체의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판 조절 첫 번째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체가 너무 뻣뻣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상체가 뻣뻣하면 좋지 않냐면 앞에서부터 다리를 밀고 상체로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상체가 일자로 서 있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각이 짧아져요. 자, 여기서 이 자세를 우리가 피니시 자세라고 하는데 이때 팔이 먼저 무릎을 지나갑니다. 팔을 먼저 펴주실게요. 그렇죠. 근데 이때 무릎과 동일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팔이 살짝 무릎을 지나도록. 그렇죠. 스톱.
자, 이러면 무게중심점이 살짝 앞쪽으로 이동이 돼 있죠. 상체도 약간 앞으로 죽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발에 힘을 빼보세요. 뒤꿈치에서 앞쪽, 이쪽으로 무게중심.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벌써 햄스트링의 긴장도가 생기면서 다리에 힘을 쓸 준비가 끝났는데 이 각을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체가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리를 쓸 수 있는 최적의 각에 나오게 됩니다. 앉은 상태에서 제가 포인트를 주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서서 하는 운동에서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데드리프트를 지금 우리 데드리프트 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이 무릎을 지나면서 쭉 내려가죠. 예. 그런데 지금 손과 무릎과 동일선상에서 무릎이 앉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릎이 더 많이 나오고. 예, 무릎이 더 많이 나오고 상체는 하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로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작이 로잉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무조건 피니쉬 동작이 끝나고 팔이 무릎을 먼저 지나야 이 완벽하게 하체를 쓸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하체 먼저 쓸 수 있는 각. 그렇죠. 팔이 먼저. 지금도 조금 짧아요. 네. 팔이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더 나가셔도 돼요. 팔이 먼저 많이. 정강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숙여볼까요? 됐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 예. 지수님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팔과 무릎이 동일선상에서 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나갔단 말이죠. 예. 자, 이 동작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효율적인 동작은 여기서 완전히 팔이 무릎을 지나주고 정강이 선상에 핸들이 위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체가 어떻게 돼 있죠? 숙여져 있어요. 예, 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트만 나가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레그 드라이브. 다시. 아, 상대적으로 거의 이 근처까지 넘어가듯이 많이 오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 데드리프트를 할 때 앉아서 데드리프트를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피니시 보내고 무릎을 팔이 지나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가죠. 그죠? 네, 이렇게 나가면 뭔가 불안정해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도 하체는 많이 접히지만 실제로 힘을 쓰는 건 이렇게 돼서 종아리, 정강이 그리고 바로 허리 상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햄스트링과 허벅지를 거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 힘을 못 쓰는구나. 네. 그리고 초반에는 좀 힘이 잘 걸리는 느낌이 나지만 네. 장거리로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그죠, 그죠. 소근육이 먼저 털리니까. 네, 그렇죠. 자, 다음은 발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차는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피드백 드릴게요. 예. 자, 마지막 포인트. 지수님께서는 워낙 좀 운동을 많이 하시고 로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큰 피드백을 드릴 필요는 없네요. 자, 그렇지만서도 이 마지막 피드백은 발판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차는 느낌이 있어요. 자, 저희가 레그 프레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그 프레스가 위에서부터 중량이 내려올 때 밀어주는 동시에 차게 되면 이 차는 반력이 우리 무릎이나 하체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잉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차는 게 아니라 지그시 밀어주면서 하체에서부터 상체까지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리 지수님이 약간 차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이거 머신 타면서 예. 막 바닥에서 밀린 적 있어요? 저 뒤까지 막. 예. 가긴 해가지고. 이게 빨리 바닥, 타면. 이게 뭐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게 되는 이유가 얘를 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캐치 자세 한번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앞쪽으로 로잉을 타려고 나오게 되면 이 자세를 캐치라고 하는데 캐치 때 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오니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도 앞쪽 발가락에 실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발의 뒤꿈치가 스트레처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시에 발의 뒤꿈치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 해주면 좋단 말이죠. 지그시 앞쪽에 있던 무게중심을 뒤꿈치로 연결해주면서 스무스하게 연결해준다, 프레스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밀어주셔야 차는 느낌 없이 로잉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피드백 드린 대로 한번 스무스하게 밀어보실게요. 머신이 밀리는 느낌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훨씬 좀 부드러워 보여요. 지금 외관에서 보아도 아까보다 차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로잉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완전 연결이네, 연결. 그렇지. 우리 지수님께서는 역시 이해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다 선생님 채널 보고 연구해가지고 제가 맨날 봅니다, 맨날. 지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면 예. 5단과 6단 사이에 5.5단에 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예.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단거리 운동을 할 거다. 네. 그러면 힘을 빨리 쓰고 에너지를 고강도로 쓰면서 무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되겠죠. 근데 반면에 내가 장거리 운동을 할 거다. 예. 그러면 이 드래그를 조금 더 낮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까지 좀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장거리, 단거리에 따라서 템포를 조정하는구나. 그렇죠. 장거리, 단거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댐퍼는 곧 무게예요. 예. 무게가 높으면 사람이 힘은 잘 걸리지만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 이 댐퍼 세팅을 기준으로 훈련 스케줄도 루틴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다른 분들도 훈련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댐퍼가 남성 몸무게가 80kg에서 9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댐퍼 드래그를 130에서 140이 되도록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몸무게가 많이 낮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60kg에서 70kg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은 드래그를 110에서 120, 그리고 그 이하 몸무게 분들은 100에서 110까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하면 1000m죠. 예, 혼자 하면 1000m. 이 1000m가 상대적으로 중거리에 속합니다. 중거리. 네, 예. 그러면 단거리처럼 많이 하면 많이 지쳐요. 또 하이록스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워크아웃이 섞여서 컴피티션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하려면 저는 댐퍼가 높은 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더블로 200m씩 하는 거면 상대적으로 1분 미만의 시간 내에 끝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높게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템포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가 좀 많이 털리긴 하는데 네. 엉덩이도 아프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비중을 어떻게 더 많이 둬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엉덩이가 아프단 건 네. 하체를 잘 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정말 잘 썼다 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 비중을 대부분 사람들이 당기는 동작이라 상체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세요. 근데 로잉은 전신을 다 조화롭게 써는 운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캐치 부분에서 앞쪽에서 하체로 밀고 중간에서는 허리로 연결을 해주고 마지막에 팔로 다시 처리만 해주면서 돌아가는, 계속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하체 초반에 70%, 중간에 허리 20%, 마지막에 팔 10%만 사용해 주려고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거꾸로 하시죠. 왜냐하면 인간의 습성상 무언가 잡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팔에 힘을 많이 주고 당겨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로잉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역행해서 자꾸 하체 쪽에 있는 근신경들을 깨워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체 70%, 허리 20%, 팔 10%의 비중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보강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로잉이 잘 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잉 같은 경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빼먹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가슴 운동,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 4가지를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데드리프트 운동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쿼트. 그 스쿼트 운동 중에서도 백 스쿼트가 있고 프론트 스쿼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백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가 어렵다 하시면 덤벨을 치고 하는 고블릿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도 로잉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 로우인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당기는 동작이다 보니까 등 근육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 로우도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은 프레스 운동, 숄더 프레스와 벤치 프레스 이 2가지 운동까지 겸해주시면 이 로잉을 하는데 필요한 웨이트 운동은 사실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 운동보다는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운동보다는 조금 내 소근육과 코어 컨트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대표에게 로잉머신 잘 배워봤습니다. 자, 이 로잉머신 같은 경우에는 오버맥스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오버맥스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버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각종 대회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좀 헬스장 창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홈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독점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점하는 브랜드에 비해서 좀 더 AS도 빠르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AS 담당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AS도 좀 빠르고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좀 한 번에 다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뭐 4개, 5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부담될 텐데, 이렇게 좀 낮은 가격으로 개수를 좀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AS 가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오버맥스를 선택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맥스의 장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안장이 정말 큽니다. 사이즈가. 야, 안장이 편해서 앉을 때 또 운동할 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잡이. 손잡이 거치대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밑에 할 때는 조금 허리가 다치실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날씨 추울 때 허리 다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편하게 위에다가 거치해 놓고 내리면 허리 다칠 염려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오버맥스의 가장 좋은 점이 이 손잡이 거치대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걸 타다가 컨셉2를 타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훈련할 때는 조금 묵직한 걸로 했다가 시합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면 확실히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오버맥스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은 오버맥스 쪽에 DM을 주시면은 아마 대표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스키에르그, 이 스키에르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가 기가 막힙니다. 야, 일단 그냥 정말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하이록스 또 스테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수!